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앞으로의 시장, 즉 내년의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봐야 될지, 그리고 지금 시장의 대응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단기적인 상방 추세선은 무너져 내린 상황이에요. 자, 어제 오늘 이틀 연속 하락이 나오면서 사실 이전의 저점도 충분히 확인하러 갈 수 있는 움직임으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간 추세를 계속해서 추종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 요즘에 느끼시겠지만 좀 어렵다고 느끼실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쉽지도 않고 사실은 추세 자체가 워낙 잦게 변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시면 이제 9월 때 가격과 지금 12월의 가격이 동일한 상황입니다. 즉, 9월 초에 투자를 하신 분은 결국 3개월을 들고 있었지만 제자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3배 레버리지를 하셨다고 한다면 괴리율 때문에 아마 15% 정도의 손해를 입으신 상황일 겁니다. 그냥 들고 있었던 것만으로. 자, 그래서 저는 그냥 소신껏 얘기를 할 생각이에요. 앞으로도 더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특히나 이제 지금의 현재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 것 같냐면, 자, 예전에 2002년 닷컴버블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때 당시를 보신다면 기울기의 변화가 생긴 적이 많이 있어요. 즉, 하락으로 친다고 한다면 급격한 기울기가 한번 발생을 한 뒤에 완만한 기울기의 하락이 비슷한 시기만큼 이어졌습니다. 즉, 급격한 기울기의 하락이 1년, 그리고 완만한 기울기의 하락이 1년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숏을 많이 쳤고, 그리고 줍줍 같은 거 하지 마라. 워낙 많이 빠지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반면에 이렇게 완만한 기울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상승 타이밍도 몇 번씩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득을 보실 분들, 롱을 하실 분들도 충분히 들어갔다 나왔다 하실 수 있는 기간적인 여유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오히려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1년 가까이 이어지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인 어려움은 훨씬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희망 고문을 계속 당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왔다 갔다 계속해서 불안한 투자를 이어가게 된다면 결국 이때의 손해가 더 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참고를 하시라는 겁니다. 자, 즉 흐름 자체는 비슷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 이때 당시엔 이때 올라갔지만 지금은 또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인상되는 시기에 이러한 식의 강력한 기울기의 하락이 나왔고, 이제 인상 이후에 인플레가 잡힐 때까지 5% 정도 이상의 금리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실적들 악화들로 인해서 혹은 뭐 실업이나 침체 등으로 인해서 완만한 기울기의 하락이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냐면 이 중간에 있는 변곡점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투자 방식을 조금은 바꿔야겠죠. 특히나 이렇게 긴 시간, 제가 볼 땐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식의 변화가 이어지는 시기가 지속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완만한 하락에서도 우리는 큰 고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급격한 하락이 끝난 뒤에 곧바로 양적 완화가 들어가면서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지만 만약에 이때 당시에 구제금융이라던가 아니면 연준의 개입이 없었다면 완만한 하락이 또 이 정도 이어졌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회복기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 자체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제약이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격한 하락이 끝난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과도기가 거치고 완만한 하락이 이렇게 비슷한 시기 6개월에서 1년 정도, 자,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어질 것 같다는 게 최근에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금 염두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번 단기 추세도 이렇게 쉽게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결국 큰 진폭, 급격한 하락에서 잦은 진폭에서 이제는 또다시 급격한 하락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완만한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근거가 무엇이냐? 일단은 긴 시간을 보려면 긴 추세를 봐야겠죠. 자, 주봉으로 보았을 때는 다시 하방을 향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자, 주봉으로도 이렇게 진폭이 어느 정도 잦아들고 있는 단계예요. 그러면 이후 단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월을 봐야겠죠. 자,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추세는
하단을 찍은 상태예요. 자, 한번 보시면 자, 슬로우 스토캐스틱이나 MACD나 어느 정도 지금 하방을 찍고 내려간 상태입니다. 다만 월봉 기준으로 슬로우 스토캐스틱 기준으로 자, D값 자체가 하방에서 상승 전환을 하는 이 과정에서 항상 주식은 어느 정도의 하방을 가져가게 돼 있어요. 자, MACD 같은 경우도 자, 이렇게 양전을 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의 하락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V자식으로 양전을 하는 이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짧게는 6개월 혹은 1년 정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이제 월봉 기준으로 한번 2002년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시면 자, 지금과 비슷한 흐름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당시의 슬로우 스토캐스틱 D값이 이제 여기까지 왔다. 이제 한 여기까지 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급격한 하락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자, 여기서 이렇게 양전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의 완만한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V자 하락을 나올 만큼 급격한 하락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는 완만한 상승이나 뭐 혹은 V자 반등, 뭐 만약에 연준이 개입을 한다면 그렇게 되겠죠. 이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인플레가 잡히기 전까지는 이러한 개입 자체가 이전과는 달리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와 유사하게 완만한 하락을 그리면서 휴식기, 즉 회복기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어느 정도의 적당한 침체를 벗어나서 인플레가 안정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다시 천천히 우상향하는, 즉 연준이 개입하지 않는 한은 다시 천천히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시장이 변화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부분을 제대로 거치지 않는다면 결국 이러한 침체기가 끝나고 나서도 또다시 돈이 순식간에 몰리는 급격한 반등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이나 자산가격의 상승이 또다시 인플레를 자극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때처럼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어느 정도의 완만한 하락기를 거치고 어느 정도의 시장의 침체나 기대 심리가 무너지고 나서야 다시 주식이 우상향할 수 있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이번에도 만약에 적극적인 연준의 개입, 즉 이제 입으로만 믿음을 주는 거는 거의 약발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파월이 아무리 뭐라고 얘기를 하든 이제 믿는 사람도 별로 없고, 결국에는 금리의 높은 수준의 유지가 결국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하방을 지지하면서 다시 전환이 되는 이러한 시기 동안, 자, 이 기간이 이제 이때와 비슷하게 1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혹은 6개월 정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 요 정도의 하락 혹은 뭐 이러한 식의 완만한 하락을 통해서 뭐 9천까지도 갈 수 있겠고 뭐 1년이 된다면 8천까지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신 상태에서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방에 대한 얘기는 뭐 비슷해요. 지금 S&P 500이나 모두 다 위치가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전략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완만한 하락 과정에서는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느냐?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결과적으로는 좋은 섹터와 좋은 종목을 발굴해야 되는 시기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때처럼 급격한 하락이 나올 때는 사실상 좋은 기술주들도 시장에 휩쓸려서 급격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이제 오히려 반면에 어느 정도 완만한 하락이 나오는 시기에는 좋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 심지어 기술주라고 하더라도 좋은 위치 혹은 좋은 실적, 예를 들어서 뭐 매출이 늘거나 뭐 아니면 순이익이 느는, 아니면 순이익이 양전을 하는, 뭐 음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양전을 하는 이러한 종목들은 결과적으로 완만해진 하락의 시장에서도 충분히 에너지를 갖고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종목과 결국 섹터를 찾아서 이 시기에 와리가리 하면서 완만한 하락을 결국 지수를 숏과 롱을 왔다 갔다 하시게 되면 앞으로 더 많이 이르실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의 추세가 어느 정도 진정된 이 국면에서는 좋은 종목 그리고 섹터, 즉 이득 돈을 잘 벌고 유망하고 좋은 종목들을 발굴하는, 자, 이전에 우리가 2020년대 초반에 하던 그러한 투자로 회귀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에요. 자, 분명히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미국 주식 투자가 처음에 주목을 받기 시작할 때는 다들 기업 분석하느라 바쁘셨어요. 그쵸?
뭐 ROE가 어떻고 EPS가 어떻고 그렇게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이때쯤 돼서부터는 3배 레버리지라던가 뭐 지수 곱하기 5 뭐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시기 시작한 거죠. 그게 바로 끝물의 신호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투자를 시작하고 난 뒤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반토막 이상이 나고 지금 만선까지 떨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 시장이 회복을 하려면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완만해지는 하락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차라리 이 과정에서는 이때 우리가 했던 것 같은 개별주들이 오히려 이때는 3배 레버리지를 지수 투자라는 게 훨씬 이득이었겠죠. 그쵸? 3배라는 어떤 곱하기가 있고 지수 자체가 거의 2배 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투자 방법이었지만 지금은 그게 끝난 상황이고 오히려 이러한 횡보 하락장이 오게 되면 더 녹아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 하셨던 그 개별주 투자를 지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섹터 그리고 좋은 종목을 찾아서 제2의 테슬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발굴을 하시고 찾아보시고 그리고 단순히 그냥 뭐 ROE가 좋고 뭐 아니면 뭐 기술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일단은 실적이 나오는 종목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술이 어쩌고 뭐 미래의 뭐 양자 어쩌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종목들을 찾아내셔야 이러한 횡보 하락장에서도 홀로 올라가는 종목을 발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돈을 버는 섹터 혹은 종목을 찾는 게 결국 핵심이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섹터로 친다면 뭐 지금 뭐 천연가스 같은 것들 뭐 단기적으로 러시아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지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이런 섹터는 미국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인 거고 뭐 종목을 찾는다고 한다면 종목을 발굴을 하셔서 단순히 유망성 뭐 캐시우드가 대표로 되는 뭐 지금 뭐 순이익은 마이너스 뭐 100억 달러인데 뭐 어떠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투자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투자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이러한 재료가 다시 이득으로 즉 기술이 실제 이득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그러한 종목들을 발굴해서 이러한 하락장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낼 그런 시기라고 저는 최근에 개인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결국 이 시장을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뭐 지수 자체에 대한 분석은 계속 해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은 주제가 그게 아닐 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생각으로 결과적으로 앞으로 저는 올라가기가 이번에 무너지는 걸 보면서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금리를 높은 5% 이상에서 유지를 계속 하겠다고 했는데 누가 여기서 랠리를 만들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급격한 하락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고 왜냐? 금리가 거의 20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마무리가 되었지만 이제 이 충격에서 속도가 조절이 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급격한 하락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기울기가 유지되는 하락으로 전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결국 좋은 실적과 기술 혹은 좋은 실적과 어떤 시장 상황 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이 쏘아 나갈 수 있다 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결론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급격한 하락장에서도 에너지주들은 적게는 20배 많게는 100배 가까이 오른 종목들도 있어요. 뭐 0.5달러짜리 페니주에서 뭐 30달러, 50달러 이렇게 올라간 주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과 섹터를 찾는데 조금 집중을 하신다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는 횡보장이나 약하락장에서는 좀 더 이득을 보시거나 마음 편히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을 조금 전달해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